그 아까 제가 할 때 저한테 주셨던 질문들도 좀 있는데 질문 이렇게 제가 또 드리기도 하고 저한테 주셨던 질문도 같이 이렇게 같이 얘기해볼 기회가 있으면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분 다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 일하는 곳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공통 질문을 뭐라고 드려야 되나 고민을 전부터 계속 많이 했는데 그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셋 다 여기 아까 제가 이제 그 손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이제 뭐 여쭤보기도 했지만 지금 있는 자리나 현재 하는 일에서 뭐 다른 좀 되게 색다른 쪽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은 실제로 원래 하던 일에서 아까 이제 강연하면서 설명도 주셨지만 하던 일에서 조금씩 어떤 식 점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급진적으로 갑자기 사는 곳을 옮기기도 하고 바꿔서 하고 계신데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뭐 이렇게 좀 거슬러서 올라가면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 아니면 내가 뭐 어린 시절 누구 만났는데 아니면 내 롤 모델이 있는데 뭐 이런 어디서부터 동기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지 뭐 누구든지 먼저. Did you get that question? Yeah, thanks. 뭐 네, 누구든지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부터 할게요. 네,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랄까 여권을 만들려면은 왜 남성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여권을 만들기 위해도 뭔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은 좀 뭔가 내야 될 서류가 많고 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귀찮아서 저는 여권을 그래서 안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권을 만든 그래서 어쨌든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여권을 만들었는데 여권을 만들자마자 바로 관광 그 해외 여행을 갔어요. 가서 가면서 이제 그때 갔던 데가 이제 필리핀 마닐라였는데 마닐라에 갔을 때 마닐라가 굉장히 되게 불황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불황자들이 그냥 뭐 내가 불황자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표정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불황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 표정을 그냥 친구랑 같이 그냥 차 타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너무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그게 저한테는 그냥 쇼크였던 거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아 그러면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여기서 그러면 행복한가? 정말 제가 그 당시 너무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야근에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좀 뭐랄까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기회들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잡설치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도쿄에서 인터뷰가 있어서 오게 된 거죠. 저 같은 이야기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경영 쪽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를 공과대학을 갔는데요. 간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 문과를 고를 때 수학을 좀 더 잘해서 공과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과를 선택하는 것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이 몇 점이면 뭐 어느 학교 무슨 과를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보고 시험 점수가 여기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왔더니 이제 막 놀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고 그러고는 이제 대학교니까 당연히 노나 보다 그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음향학을 하는 대학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지고 제가 레코딩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막 했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나니까 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안 되는 놈이구나.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MBA를 하면서 알았는데 제 적성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MBA를 30 한참 넘어서 했는데
적성 찾는데 30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스파이레이션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갔다기보다는 정말 아무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걸 어릴 때 많이 못 해봐가지고 그냥 성적대로 가다 보니까 흘러서 계속 뭔가 아닌데 하면서 찾아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나는 이게 기업 문화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저는 약간 차갑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이 좀 더 저는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가다 보니 가는 것 같고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거는 저는 제 적성을 30 중순 때 찾았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보면은 요즘 한국도 그렇게 시작되지만은 20살도 되기 전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동네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니까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많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인턴도 해보고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 20살이 되면 대략 자기 방향이 이건 정말 아닌가 보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못 겪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게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프라이스의 100% 우리 부모님 때문에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75년에서 미국을 이민했는데요. 그 아버지 어떻게 고생했는지 정확히 잘 몰랐어요. 여기 이제 4개월 돼가지고 여기서 한국 처음 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 고생해가지고 저를 그런 여동생 남동생을 대학교 like everything I have is because of my parents. But I also think that 미국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the country did so good that for me I think for my life what do I want to do? And so the motivation was I fell in love with just the young people building companies here. And so 그것 때문에 여기 이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아까 하는 동안에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거가 처음에 던진 이제 오태훈님한테 오태훈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없이 아까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거니까 뭐 같이 이제 정진호님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같이 추가로 더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오태훈님이 먼저 한번. 이거 제 거네요. 네. 뭐를 지금 번역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네. 네. 제가 뭐냐면 영어에 집중을 하면은 이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은 뭐 앞에 정관사를 붙여야 되냐, 뭐 시제가 맞느냐 이런 데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처음에 가서 좀 멋지게 말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런데 정보에 신경을 쓰는 거는 정말 그 전달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특히 영어를 처음에 잘 못할 때 정말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마이크 도움이 좀 필요해요. Bring it on. So give me ask the question.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tonight?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I thought about it. I don't go to Korea all the time, right? Just maybe once every 2 months, 3 months. So maybe some Korean food. I don't know. Maybe 삼겹살. 삼겹살? 이게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I want 삼겹살. Cheers. 근데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방금 발음도 이렇게 나름대로 I want 삼겹살 이거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정보가 같았나요? 네. 그래서 단위 시간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다 더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일하면서 처음에 회사 갔을 때 제일 두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이 제가 이거 정보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 자체 회의 시간에 이제 막 계속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 Sometimes they have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막 그 각자 자기가 옳다고 의견이 많아가지고 처음엔 좀 짜증이 났어요. 뭐 이렇게 다들 자기 맞다는 얘기만 하나.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좀 했는데. 그냥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이메일도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쓰고 이렇게 보내고 했었다가 한 뭐 2년쯤 지나서 매니저한테 이제 자기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랑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요. 매니저도 따로 평가하지만
같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가 평가를 내린 거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저는 커뮤니케이션 생각만 하면 나는 여기는 좀 수미한가에서 한 뭐 미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이제 5점 만점에 뭐 스스로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붙였어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한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매니저가 너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좋다고,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보를 그래서 왜 스스로 3점 줬는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피드백을 들어가지고 괜히 스스로 혼자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까 윗사람으로 가서도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 훈련의 핵심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더 축약된 단어를 쓰고 쓸데없는 말을 최대한 줄이는 훈련을 아주 커뮤니케이션의 달인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또 붙여드리면 마이크가 지금 한국말 하는 수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가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수준이었어요. 반도 못 알아듣고 좀 알아듣고 뭐 말은 좀 하는데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은 바로 이 사람 네이티브 코리안 스피커 아니라는 거 바로 아시잖아요. Did you know that?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얘 발음이 구려서 뭐 문법이 한국말이 틀려서 정말 싫어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It's 똑같습니다. okay if you don't like me. That's okay.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혹시 가실 일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이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받는 거지 발음이 뭐 딱딱하다고 또는 문법이 틀렸다고 여러분들을 뭐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영어에 정말 미쳐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을 계속 욕하게 될 거예요. 사투리를 붙인 것도 좋아요. 밥 묻나? Like that. It's okay. 발음이 안 좋았지만 알아듣죠. 네. 혹시 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마이크 입장에서 반대로 내가 여기에 와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뭐 어려운 점 있다 그런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 적응해야 되겠다. Something that you have to learn more. Yeah,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the way they communicate here in Korea. A lot. Oh yeah, a lot. I think it's the idea part. 원래 미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완전 사람들이 다 네 그러고 한 시간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면 아이디가 쭉 나와요. Well, I think this and this and that. 근데 그 미팅 안에는 원래 그런 얘기들 잘 안 나와요. So 처음에 와가지고 I just started like, I want to do this, I want to do that, and I realized, 저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like, whoa, that's a lot. So I have to kind of slow it down a little bit too. I think 미국에서도 like you said, 태호님 같이 얘기한 거 그 얘기는 안 나오면 그래서 왜 아이디어가 없어? 그리고 왜 아이디어 없어? 공부 안 했어? Don't you know the topic? 근데 여기는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this is my idea, this is my idea, this is my idea. It's a little bit too aggressive.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오태훈님한테 드리는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음향학 얘기 잠깐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적응하는 거는 10%고 나머지 99%는 결국 자기가 뭘 잘하느냐 그런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그거랑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질문하신 분은 네. 제가 한국에서 관계없이. 성공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주 말썽 직원이었고요. 우선 제가 아까 강연 중에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 그래서 이런 걸 적응해야 되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 성공하시는 것들 중에서 그 부분은 정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 부분이 대부분이거나 아주 중요하다면 저희는 절대로 가서 성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의 코어, 자기 자신만의 능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뛰어난 기술들, 그 다음에 뭐 마케팅 하시는 분은 정말 시장을 보는 해안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저는 약간 유니크하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그냥 음악에 관련된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음악에 그냥 빠져 있었는데 돌비를 선택할 때도 사실은 그 영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왕 하는 거 좀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걸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죠? 지금 잘 나가는 회사 간다고 잘 나갈지도 모르고 뭐 그럴 때 어떤 그 좀
자기 취미라든지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이드가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음악 이런 것들이 좀 가이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가까워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같이 보고 제가 이제 집에 놀러 가가지고 피아노 쳐달라고 제가 조르는데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그냥 화려한 곡이 바로 이렇게 뭐 어떤 음악이든 어떤 팝송이든 뭐 Let It Be 이런 거 뭐 해달라면 그냥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저 옆에서 노래하고 하는데. 그 송문 씨는 항상 따라 같이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 아까 뭐 실리콘밸리 사는 거에 좋은 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는 저한테는 그런 게 좋았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집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이제 거기 살게 되면 집 자체가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항상 있고 그래서 집에 제가 이제 집으로도 사람들 많이 초대하고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집에 가서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뭐 새로운 재밌는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회식 문화도 물론 짱이고 재밌고 한데 이제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랑 다른 점은 저는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집에서 노는 걸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집에서 노는 거고 반대로 이제 마이크는 집에서 이제 지겹도록 놀았으니까 maybe it's much more fun for you to hang out in the bar. Yeah, these 근데 days. I've heard You don't have that. a family. 가족도 없고. So I think 원래 I've heard that 근데 베라리 민족 has a really fun 회식. So I think I've heard 다른 친구들 얘기하면 they're like 그런 뭐 그런 좀 normal 회식 아니고 it's kind of we have a very unique one. So I don't really know the true one that I think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Ours just feels kind of like friends. 그냥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It feels like that. So it's not like 뭐 2, 3, 4, or like 5차, so 2시 아침에 like at a 노래방 그건 아니고 it's not like that. So it's really fun. So I think, but I really like the family dinner. 그 가족 feeling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네. This is a great segue by the way. 그러니까 방금 배달의 민족이 약간 좀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같이 고려했던 이제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 서울이라는 저는 이제 아까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서울 자체가 굉장한 스타트업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서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제 자부심을 가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1950년에 모든 게 다 파괴됐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이걸 지금 세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서울이란 도시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택을 했는데 혹시 다른 고려 사항이 같이 있었나요? 배달의 민족 말고 Did you like you can actually read the question right there. Did you have other Thank choices? you. Yes. I chose 배달의 민족 because of the 대표님's vision. 딱 대표님 한 번 만났을 때 I just knew that he was a very unique person. Also 그 배달의 민족 아주 대단한 회사인데 그 회사 문화가 처음에 와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이 사무실 딱 실리콘밸리 건 것 같아요. And I was like, 그리고 원래 그 대표님이 같이 얘기했을 때 그런 한국 대표님 느낀 거 없었어요. I was like, wow, you feel like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커피집 아직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And I thought it's very unique. 그리고 I remember one very specific. I said, 앞으로 2년, 3년, 5년 되면 이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how we know 이거 this is the best company. 뭐 IPO, accent. Do you want to be do you want 돈 많이 벌고 싶어요? He says 그건 아니고 앞으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오면 they say 배달의 민족이 일했을 때 that was my favorite time. And I thought, wow, what kind of vision is that? He wants to give young people that kind of life. And so that when I heard that, I said, I'm coming. I really believed in that vision. 저도 아직 이제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아직 안 가봐가지고 이제 초대해 주겠다고 했는데 Come on over. Anytime if you guys want to come visit 배달의 민족, 정말 please let me 가서 know. 보고 싶습니다. It's very fun office. 한국의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다양한 회사들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많이 방문해보고 하는데 진짜 이제 문화 좋은 회사들 많이 이제 요즘에 생겨난 것 같고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정말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문화들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예전에는 뭐 실리콘밸리 하면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그쪽에 그런 문화들이 되게 동떨어진 것처럼 느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다 서로 보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일로 와가지고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경계나 그런 차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문화 차이라든지 뭐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한국에다가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실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아까 뭐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런 걸 갖추고 하려면 그 왜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비싸고 연봉도 10몇만 불씩 주는 사람들 잔뜩 고용해 놨으니까 거기에 나가는 다른 부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지만 예, 그 고객들이 그렇게 또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사실 그렇게 그런 비전을 실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예, 쉽지는 않고 저도 이제 게임빌에 있으면서 게임빌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항상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신경 못 쓰는 상황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풍족해지면서 그런 거를 또 비전을 실현할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네, 그 정진호님한테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이제 뭐 많은 투표를 받은 질문, 그러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I can't say that. No. It's a secret. Okay, that was a mistake. 뭐 아까 이거는 아까 답변된 것 같고 그냥 아까 저기 발표하시면서 살짝 이야기는 했지만, 네, 네. 그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 취업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거의 없는 케이스라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재팬에서 불러서 내정이 돼서 간 경우이기 때문에 좀 저 같은 케이스는 좀 더 뭐랄까 오히려 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채용 리크루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취업 케이스가 유학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유학을 많이 오셔서 혹은 이제 유학을 하시면서 유학 비자로 가다가 이제 그게 이제 졸업이 되면은 이제 만약에 4년제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3년째부터 뭐 취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인턴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신입으로서 실업 신입 졸업생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줘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벤처스 코리아, 그러니까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스 코리아라고 주로 투자자로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정말 크게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포털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취업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충분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워킹 홀리데이도 있으니까요. 워킹 홀리데이에서 충분히 본인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베네핏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티브한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많이 하시고 정말 어필을 많이 해야 돼요. 미국처럼 일본도 본인의 능력 그런 걸 다 어필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만 좋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쪽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미국에 혹시 유학을 오거나 나오셨을 때 뭐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다른 뜻이어서 들어가는 분들 말고 많은 분들이 제가 주변에 봤을 때 남고 싶어 해요. 미국에 취직을 한번 해보고 최소한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데 정말 한국은 특이하게 대부분이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일본 사람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 미국 왔을 이야기 경우에? 말을 네. 돌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도록 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조성무님 같은 경우도 사실 MBA 하고 남은 케이스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는 되게 드물어요 생각보다. MBA 하면은 뭐 엔지니어도 아닌데 어떻게 남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들 남고 싶어는 하는데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둘이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해보면 1년차 때부터 계속 잡설치하고 막 거기 관련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 뭐 나오시게 됐는데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정말 들어가자마자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경험상 예, 고맙습니다. 그 뭐 제가 거기서 덧붙일 거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냥 아까 이렇게 그 상황을 즐기자, 그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 서울에 있으면 뭐 실리콘밸리 가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다가 막상 거기 또 가면 아 서울이 좋다. 서울이 역시 좋았지. 한국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한국의 그 좋은 점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추억. 그 뭐 밤에 언제든지 친구 불러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제가 이제 저기 MBA 거기서 만난 친구들 중에 뭐 꽤 친해진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걔가.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이렇게 뭐 불러가지고 하자 하면 이게 사실 미리 이메일로 약속 잡아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밤에 이렇게 갑자기 하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 아쉬운 점일 수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자체를 또 더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더 내가 그 상황을 즐기겠다고 노력하고 이게 더 여기도 재밌는 게 있을 거야.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더 알려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상황에서 더 많은 걸 찾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한번 띄워봤는데 질문이 뭐라고 대답할지 좀 어렵습니다. 애매하고 이 질문하고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질문은 조성무님도 그렇고 오태훈님도 그렇고 MBA를 거쳐서 취업하고 정착했는데 MBA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보긴 했는데 앞에 질문하고 이 질문 같이 해가지고 같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사람을 많이 뽑거든요. 아까 마이크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 그냥 넘긴 거 있잖아요. 시간 없다고. 그 중에 하나 내용이에요. 아무도 그 질문 안 하시네요. 근데 뭐 이 질문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의 그에서 문화에서 한 가지 느낀 거, 특히 이그제큐티브나 리더십 문화에서 느낀 거는 사람을 뽑을 때 정말 그 그릇이 진짜 큰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뛰어난 사람이어야지 팀이 잘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저는 저 스스로 보니까 뛰어난 사람을 뽑을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뛰어난데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이걸 뽑으려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상하 관계잖아요. 직장 상사랑. 그러니까 내가 내 말 잘 들어야지 막 반항하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을 뽑아야지 그게 전부 우리의 성과가 되는 거고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까 마이크가 말한 대로 헌팅을 합니다. 그래서 헌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참을성을 줘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한 포지션 중에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의 하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들 6개월에서 1년 동안 걸려서 하야하고 제가 최근에 하야한 사람 한 분은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거의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서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비자 없는 사람이죠. 비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자를 물론 쉽게 더 들어오면 되겠지만 비자가 없어도 정말 필요하고 그 헌팅하는 그 타겟에 딱 맞는 사람인데 그 네트워킹이 돼서 연결이 되면 비자는 완전히 둘째 문제예요. 특히 요즘은 실리콘밸리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그 엄청난 경쟁이 있거든요.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H-1B 비자도 뭐 그 자리에 차버리기 때문에 H-1B 비자를 주기도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뽑아서 H-1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투자하고 뭐 2년 후에 뽑더라도 데리고 옵니다. 장기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비자보다는 그 회사에 갈 수 있는 네트워킹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필요하고 내가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비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두 번째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게 워낙 어렵죠. 확률이 낮은 또 게임이기도 하니까 제가 그냥 보면 주변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케이스를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거치지 않고 엔지니어나 뭐 UI 디자이너 오늘 이렇게 아쉽게 오늘 같이 이제 올 뻔하다 못 오신 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미국에 취직하셨는데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소수고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고려 안 할 수는 없어요. 뽑을 때 이제 워낙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워낙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이제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그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H1B 비자라는 게 취업 비자라는 게 이렇게 신청한다고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만 신청을 받고 4월에 신청해가지고 5월에 이제 받았다 했을 때 5월에 일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귀찮은 시스템인데 이상한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비자를 스폰서 해가지고 해주고 바로 빨리 쓰고 싶은데 멍하니 기다려야 돼요. 10월 1일까지. 그때 이제 만약에 근데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년에서 2년 정도 비자랑 상관없이 그냥 바로 회사에서 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일하다가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정착하는 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부드럽죠. 훨씬 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한 가지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요. 한국 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의 지사에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돌비 같은 경우도 그 외에도 글로벌 회사들이 많잖아요. 진정한 글로벌 회사들은 오피스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지사에서 일을 하면 비자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지사에서 받는 비자는 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오는 비자를 L 비자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비자를 받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리고 컬처럴리도 뭐 미국에 갑자기 새로운 회사가 가지고 적응 안 되거나 이런 위험보다는 내가 일하던 회사 늘 본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거기서 또 본사랑 네트워크도 쌓고 기회가 없는지 저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 다시 정준호님한테 이 뭐죠? 혼내와 다테마? 혼내는 네. 본심, 다테마는 겉모습, 겉으로 대하는 걸 말. 네. 되게 지금 잘하시는. 몇 년 계셨죠? 일본에서? 저 일본 라인까지 합해서 몇 년? 5년 정도? 네. 오래 계셨는데 뭐 일하시다가 마찰 겪은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좀 공유를 해주신다면. 저 비슷한가요? 한국이랑 아니면 좀 많이 다른가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예. 뭐가 다르냐면은 진짜 혼내와 다테마에를 그냥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일은 일이니까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일본인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게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겉으로는 잘해주는데 뭐랄까 속으로는 다른 동료들이랑 나랑 이지매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은 일이니까 일만 똑부러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결했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을 잘 하면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도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도 심플하게 본인이 아는 단어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보고서 대부분 답변이 좀 된 것 같고 혹시 뭐 여기 없지만 질문하고 싶다 있어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말로 한번 얘기하고 싶다. 예. 그냥 크게 얘기하면 제가 따라 할게요. 리더가 라고. 네, 안녕하세요. 그 리더가 한국 사람의 좀 리더가 미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역설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리더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한 압박이 있는 자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내가 길을 제시해야 되고. 근데 굳이 그렇게 리더가 되어야 한다? 어떤 그런 이점을 보셨기에 그런 질문을 그런 역설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뭐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엔지니어링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어떤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모두가 다 리더십 포지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리더십 포지션이 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 경우에 그런 나가서 하면은 한국을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조성문 씨가 말씀하신 대로
IT 업계에서는 실리콘밸리 쪽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가 거기에 있고 그 회사를 움직여 나간다는 것은 그 보람의 차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내년 후가 됐던 1, 2년 후가 됐던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된다. 그게 트렌드가 되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경험을 디파인한다. 제가 지금 뭐 저번 주에 결정하고 이번 주에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어떻게 소리를 들을 건가, 어떤 소리를 들을 건가 결정을 한다는 건 되게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성격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두렵게 느끼는 부분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이 남들보다 유난히 나 이런 게 좀 두려운 것 같다. 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스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는지. Again, what are you afraid of, and then how do you overcome it in general? I'm afraid of a lot of things. Yes. But I kind of have a life motto. I mean, you only live once, so why waste any time being afraid of something? I mean, no matter what you do, you're not going to be a professional. If I want to play baseball, basketball, I'm not going to be that good. If I want to speak Korean, I'm no way going to be a perfect Korean speaker. But I came here, and it's tough. But that's much better than doing the same thing, which is 일어나고, cereal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sleep. You know, it's the same. So you got to take those chances, even though it will be tough. And I think, actually, I don't really think it's fear. I think fear is actually the thing that gets you out of bed. So actually, I think people should not fear fear. You should just say, hey, thank God I have some, and it'll kick me out of bed and go do something. Thanks. 제가 할까요? 네. 마이크랑 저랑 인생관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잘 사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냥 이게 너무 좋을 때가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서야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항상 저는 가치관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 미래나 결정을 할 때 5년 10년의 로드맵을 보고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가 1, 2년 후에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상당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와서 배웠던 가치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좀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너무 편안해지지 않는 그게 아마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정말 너무 이 일이 좋아서 하고 있고 제가 올해로 저도 한 15년 정도 디자인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그게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60세까지 현역으로 남고 싶은 디자이너인데 그거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트렌디한 정보들을 설치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현역으로 남고 싶은 그런 디자이너가 되는 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패널 토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